그 선거철에 코인 업계, 코인 투자자들이 바로 현재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를 포획을 하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데요. 알고라는 미국, 코인러가 미국 정치를 포획했습니다. 촬영 시각은 5월 30일에 낮 12시 50분경입니다. 캐시우드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2023에 참석을 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게 미국 대선의 영향 때문이다. 사실 그 전까지는 SEC 측에서 별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ETF를 신청한 곳 중에 아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승인을 해줬다라는 거죠. 뭐지?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하원에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 관련 정서에 변화가 생겼고 하원 통과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및 코인에 대한 친숙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라면서 뭔가 미국 대선이 이더리움 ETF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민이 창업자는 이런 말까지 했죠. 비트코인 ETF는 법원이 승인했고 이더리움 ETF는 백악관이 승인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 CCO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면 트럼프가 승인 사실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SEC 같은 경우에는 약간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요. 뎁박스라는 곳과 SEC가 소송을 벌였습니다. 결국 SEC가 졌어요. 그러면서 법원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면서 SEC에다가 이 법정 비용 180만 달러를 이 업체 측에 지불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갠슬렁 위원장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SEC는 사실 불안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원에서 피트 21 법안, 21세기 금융혁신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별로 해주기 싫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승인이 났고요. 19비사가. 그러다 보니까 SEC의 지속적인 입장은 뭐 갠슬러 위원장의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코인은 위험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혁신 투자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증권 사기를 경고하는 문구를 이렇게 SEC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이 시장,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증권입니다. 규제 기관이 SEC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자면 SEC가 코인 규제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건 왜 그래요? 이 코인이라는 게 성격 자체가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주도권은 어디로 갖고 가냐? 바로 의회로 갔습니다. 의회는 뭘 의미하나요? 정치를 의미하죠. 의회 입김이 세지고 있는데 일단 하원 금융위원장이 내년 안에 코인 규제안을 제정하겠다. 이걸 목표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패트릭 메칸입니다. 이분이 그 공화당에 있었던 당시 하원 의장이 공석이었을 때 임시 의장을 맡기도 했던 분인데요. 이 패트릭 메칸리가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SEC와 직접적인 관할권에 있는 그 위원회를 맡고 있고요. 공화당이고 친크립토입니다. 메카니 의원이 금융서비스 위원장인 건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의회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규제안 제정의 움직임이 코인 쪽에, 코인 업계에 유리하게 돌아갈 확률이 큽니다. 공화당 쪽은 확실히 친코인 태세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미국 의원 2명 누굴까요? 바로 신시아 루미스, 패트릭 메칸리, 바이든 쪽에다가 그 서한을 발송해서요. 은행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업의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은행이 고객의 코인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만큼이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자산을 쌓아야 돼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맞다 갖고 있는데 이게 부채로 잡혀서 자산까지 쌓아야 되면 사실 커스터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라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코인 법안 피트 21 이거 사실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업계에서는 이 피트 21 법안이 미국이 암호화폐 주도권을 다시 챙겨올 수 있는 암호화폐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법안이다 라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규제 당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가 돼도 사실 시행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수년이 소요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코인 업계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기까지는 이 법안 자체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데, 이 중요한 건 뭐냐요? 지금의 바로 표심입니다. 사실 바이든 캠프가 반코인 쪽이었거든요. 은행이 코인을 보관하면, 고객의 코인을 보관하면 그만큼의 자산을 쌓아라, 요거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하원이 만들었어. 그랬더니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피트 21 법안에 대해서도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또 바뀌었어요. 뭐다? 요 최근에 바이든 캠프에서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접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들의 표심은 어디를 향하는지를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기조가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11월 대선인데요. 제가 11월 대선 관련돼서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로 해가지고 국내 언론에 소개된 뉴스를, 최근 일주일간 나온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양자 대결에는 바이든이 이기고 다자 대결에서 트럼프가 이겨요. 막상막합니다. 바이든 이 경합주 같은 곳에서 밀리니까 표심을 잡기 위해서 흑인 표심 되찾으려 동반 유세, 그 다음에 흑인 지지를 위해서 해리스를 끼워들이고, 젊은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뭔가 밈 전문가를 채용하기도 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흑인 라틴계 유권자 대상으로 유세를 펼치고, 왜 상대적으로 이제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막상막하 있다 보니까 한 표라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월가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서 모두 다 좌파 도시 심상치 않다, 보수 바람 이상 기류가 분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쪽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실리콘밸리의 우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지 다시 표심도 잡고 돈도 잡을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친코인 진영에요. 표심과 돈이 있습니다. 미국의 코인 투자자가 5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모두 다 뭔가 자기들의 코인 지지를 응원하는 후보를 찍을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표 자체가 많으니까,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 관련된 코인 업체들이 기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A16G가 미국 정치원에 2,500만 달러 기부했고요. 리플 역시 2,500만 달러 기부했고요.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 같은 경우에는 SC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면 수백만 달러도 지출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우리 돈 있어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단독으로 보도를 낸 게 뭐냐면, 머스크랑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도를 냈더니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자기 X에다가 아니 안 했어, 한 적 없어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한 적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트럼프와 머스크가 만나서 코인을 얘기하네? 라는 이런 그림을 시장이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코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표심이 트럼프 쪽으로 가는 거네? 라는 걸 시장의 정서를 반영해주는 뉴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머스크가 나는 일반적으로 권력을 정부에서 국민으로 이동하는 일을 선호하고 암호화폐는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코인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힌 거죠. 그걸 누구랑 얘기했다고 시장은 인식하고 있냐? 트럼프랑 했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아니야. 표심을 잡으려면 바이든도 친코인 쪽으로 돌아서야 되고, 그 친코인 쪽으로 돌아서는 기조 변화가 감지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더리움 ETF에 대한 19비사 승인이라는 거죠. 규제기관인 SEC가 결정한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시즌이 되면 포획 이론이 더 강화됩니다. 이 포획 이론은 뭐냐면요, 미국의 경제학자 조디 스티글리츠가 71년에 발표한 규제의 경제 이론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 집단을 형성해서 정치인과 관료들을 설득해서 각종 규제 정책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포획 이론이 작동하는 게 바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게 바로 선거철인데요. 그 선거철에 코인 업계, 코인 투자자들이 바로 현재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를 포획을 하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데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 판이 이렇게 돌아간다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